참 이렇게 1,500일 가까이 이렇게 투쟁을 하신다니 그 투쟁력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뭘 얻으려 하면 싸움을 안 하면 못 얻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1,500일 될 때는 반드시 이 투쟁에서 이겨가지고 원상회복도 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완전히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세계 대공황입니다. 지금이 세계 대공황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다 할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2007년 6월이나 이래부터 시작된 이 세계 대공황인데 이것이 1900년부터 시작을 한다면 세 번째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이 루즈벨트의 뉴딜에 대해서 극복된 게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74년 석유 가격 폭등하고 모든 원자재나 엄청난 투기가 망하면서 제2차 세계대공황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1979년 영국에서 마가렛 thatcher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 미국에서는 1980년 11월에 레이간이 정권을 잡고 이래가지고 시작한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신자유주의가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것이 지금 공황입니다. 나타난 것이 공황입니다. 왜 공황이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자유주의는 실제로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산업자본을 중시하기보다는 금융자본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산업자본은 사실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상품이나 재화를 만들어낸다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본은, 금융활동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대출해가지고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주식 투기해가지고 차액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활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못합니다. 결국 금융활동에서는 투기를 해가 이익을 얻었다 하면 남의 주머니를 터는 이익입니다. 남의 주머니를 터는 이익. 그래서 금융활동이 강화가 되면서 투기가 자꾸 하고 이래 되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자꾸 들어가지고 부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로 옮겨지는 이런 것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투기락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정권의 가격 폭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그 공항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월가를 점령하자는 그러한 이제 시위가 이야기하듯이 1%의 부자가 99%의 서민들을 수탈하고 있다, 수탈했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일반 시민한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모두가 가난한 병이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명박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부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로 자꾸 옮겨나가고 지금 가난한 사람은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국가 채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 채무는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니까 2007년 6월부터 시작된 지금과 같은 대공황에서 정부가 이 금융자본, 그 은행을 살린다든지 금융기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 친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융을 너무 풀었다는 그게 원인이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금융기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내준 것, 그것이 바로 국가 채무가 증가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로는 금융자본이 은행들이 금융기족들이 그 사회 세계 전체라도 그런데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기족들이 자기들이 입은 손실,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정권을 사가지고 돈을 다 잃어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런 것, 이런 모든 손실을 정부가 자기의 손실을 정부가 갚아달라고 했는 것이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그런데 오바마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다른 나라의 정치권, 정부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원래 신자유주의가 이야기할 때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손실을 딱 보니까 정부가 빨리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라, 구제금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 하는 건 사실은 뭐 시장에 맡기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 아이디어는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셔야지 신자유주의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금융자본하고 은행하고 금융기족들이 이 정치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 지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친구들이 정치 자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낸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오바마가 2008년 11월에 대통령 될 때 맥케인보다도 수배나 많은 정치 자금을 월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말은 할 때 늘 그러잖아요. 변화를 해야 되고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떠든 사람이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전부 4년이 다 돼갈 때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있다는 것은 전부 월가에게 구제금융 주는 그것밖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바마는 월가에서 정치자금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 더 많이 지금 받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갈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 있어서 국가 채무 문제 지금 해결하는 거 보세요. 작년 5월에 그리스에서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그거에서 원금 이자를 갚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은행들을 내놓으니까 독일은행하고 프랑스은행하고 미국은행입니다. 이 은행 3개 그 은행들이 유럽연합하고 유럽중앙은행하고 IMF에 가가지고 그리스가 지금 이 국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안 갚는다든지 못 갚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트로이카 그죠? 지금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삼두마차입니다.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삼두마차들이 그리스 정부에게 우리가 당신 할 때 한 1천억 유로를 쭉 시간에 따라 가지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국내에서 긴축 내핍 정책을 써가지고 다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긴축 내핍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이 뭐냐 하니까 첫째, 그러니까 정부 세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첫째, 공무원들을 수를 확 줄이라. 공무원 수. 그리고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금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연금 받는 나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 좋아하는 담배하고 술의 세율을 확 올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 팔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황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긴축을 해버리면 그리스에서 나오는 상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래, 물건이 안 팔린다고.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리스 산업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소득이 안 생기니까 세금 들어오지 않지요. 그죠? 그러나 지금 실업자는 생기고 빈민은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그 친구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더 늘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상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채무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됐다고요. 결국 그 트로이카가 요구한 것이 서민들의 생활을 낮춰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을 낮춘 그 돈으로 채무를 갚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부터가. 그래서 그게 2010년 5월이에요. 5월부터 데모가 많이 났잖아요. 지금 2011년 5월에 오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가 됐다고요. 그리스 예산 적자는 더 늘어났어요. 또 그리스의 국가 채무도 더 늘어나 버렸다고. 그래서 5월에 다시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지금 야단이 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 금융자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어쨌든지 자기들은 누구의 돈이든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자기들을 치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핵심이 이제는 뭐냐 하니까 각국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부터 세금을 먹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자기들은 점점 더 치부하겠다 이래 됐다고요. 원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융자본은 새로운 가치를 축적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남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그 주머니가 지금은 국가의 재정이 됐다면 국가가 받아들인 세금에서 살겠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 이번 사태 그러니까 2011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가 국가 채무를 못 갚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그 유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겼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만약에 그리스가 국가 채무를 못 갚는다면 그리스가 이 유로 지역, 그죠?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탈퇴할 수밖에 없고, 탈퇴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결국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 채무 때문에 유로를 탈퇴하고, 이러면 유로로 가는 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라는 EU라는 유럽연합이 다 사라질 거고, 그럼 세계 전체가 다시 큰 공황에 빠진다. 이것을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나 하니까 그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가 17나라입니다. 17나라. 그리고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27이에요. 그러니까 10나라가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큰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모여가 어떤 식으로 결의를 했나 하니까 우리가 유럽 금융 안정기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가 채무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구제를 해 가지고 유로를 살리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유로 금융 안정기금이나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실제로는 17개 나라들이 그 유로를 사용하는 17 나라들이 세금을 거둔 거, 그거를 거기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를 도운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그리스나 이런 식으로 채무가 많은 나라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 자체가 누구를 도우냐 하니까,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그리스가 예를 들면 국채 원금 이자를 못 갚겠다 이러되면 이 은행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지금 파산한다고. 은행들 파산할 때 그 파산하지 말라고 은행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금이에요. 실제가. 이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결국은 은행 다시 말하자면 금융자본은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그런 지원금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겠다, 계속 번창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는 유럽 금융 안정기금을 누가 내느냐 하면 각국의 서민들이 돈을 다 낸다 이 말이에요. 그 세금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 유럽 금융안정기금을 1조 달러 뭐 하겠다든지 자꾸 이런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다 이러네. 그래 지금도 뭐 이탈리아 문제도 나오고 이탈리아의 수상이 바뀌고 그리스 수상이 바뀌고 전부가 이 금융자본이 더욱더 권력을 자꾸 공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꾸 내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체가 모든 나라가 불황에 빠져 있다고요. 불황에 빠져 있어요. 불황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긴축을 해봐야 그래서 그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0년 5월에 그 국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스 나오고 다른 나라 다 나왔을 때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사람이 요구했던 게 뭐냐 하니까 야 우리는 덕봉기 서민들이요. 덕봉기 하나도 없고 은행들 부자들이 다 덕봉 거 아니냐. 자네들이 당신들이 이 부채 문제를 다 짊어지라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부자에게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하나도 나온 게 없다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월가를 점령하자는 그 시위가 시작됐고 그것의 근본에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서는 자본주의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자 이래 나온다고요. 새로운 나온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이고 대기업이고 전부를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을 것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 전체에서 뭐 이러면 유럽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금융자본을 위해서 금융자본이 세상을 잡고 이래가 나가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망한다고요. 이 세상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생활이 다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공장, 모든 은행을 모든 국민의 소유로 바꾸면서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잘 살게 만들면 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화두고 지금 가장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면 그렇게 안 나가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뭐 국회를 잡았다든지 정부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 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노동시간을 뭐 8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뭐 10시간 너무 하잖아요. 5시간으로 단축을 한다. 모든 직장에서 노동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을 하고 부족한 인원은 고용을 하라. 이러면 금방 실업자 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실업자 다 없어진다고. 그리고 왜 은행이 왜 그렇게 고리대금을 자꾸 하느냐고. 이것이 모든 국민들 은행이 되어버리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적은 금리로 자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는 것 같으면 늘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점이라 하는 것이 자본가가 모든 것을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이제는 그 원리에 도전할 때가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망가지고 특히 지금 같은 거 보면 전쟁의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EU 안에서 유럽연합 안에서 유로를 사용하지 않은 10나라 하고 유로를 사용하는 17나라 간에 엄청나게 갈등이 있다고. 왜냐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럽 금융안전기금은 유로존,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 17개 나라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거기에서 영국이 뭐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 전부 막아버렸다고. 그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하고 사이에 엄청나게 갈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호놀룰루에서 에이펙 회의를 열었다고 그죠. 에이펙 회의에서도 오바마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 태평양, 이 환태평양에 가는데 그래 칠레하고 페루도 다 했는 이 전체를 가지고 TPP라고 해가지고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미국이 이 지역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요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일본 수상이라는 친구가 나도 그게 가입할 수가 있다 이랬다가 지금 동경에서는 데모가 나서 야단이 났다고. 특히 일본은 농민들이 반발이 나가지고 굉장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돼서 중국이 엄청나게 또 반대를 한다고요. 왜냐하니까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오바마는 이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래가지고 이 중국을 자꾸 봉쇄를 하려고 자꾸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알력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자꾸 이란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북한 이야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전쟁 위험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런 야만적인 행동, 전쟁 같은 걸 없애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지금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공장이나 생산수단이나 기계나 토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자꾸 우리가 뜯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시고 이 재능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재능 교육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